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인플레이션의 진짜 원인이라는 질문에 대해 좀 흥미로운, 어쩌면 약간 도발적일 수도 있는 관점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통 우리가 물가 상승하면 강력한 노조 때문이라거나 아니면 그 복잡한 국제 무역 문제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주장은 이런 것들은 근본 원인이 아니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고 있어요. 네, 상당히 단호한 입장인데요. 그 논리가 뭐냐면 결국 그런 노조나 기업이나 이런 집단들은 스스로 돈을 만들어낼 힘은 없다는 거예요. 아, 돈을 직접 찍어내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결국엔 지속적인 물가 상승. 그러니까 이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잖아요. 그럼 이건 통화량 증가랑 바로 연결된다는 거죠. 통화량 증가. 그래서 이 관점에서는 인플레이션의 뭐랄까 거의 유일한 원인 제공자로 정부를 지목합니다. 정부만이 그 통화량을 늘릴 수 있다. 즉, 이제 비유적으로 화폐 인쇄기를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주체다. 이런 주장인 거죠. 아하, 요즘은 진짜 인쇄기는 아니겠지만 네, 그렇죠. 디지털로 숫자를 늘리는 방식이겠죠, 아무튼. 그러니까 다른 경제 주체들은 가격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그 돈 자체를 막 늘리지 못하니까 인플레이션의 근본 원인이 아니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가격 변동이랑 인플레이션은 좀 다르다고 보는 거죠. 그럼 알겠습니다. 정부가 유일한 원인 제공자라면 정부는 대체 왜 통화량을 늘리는 걸까요? 바로 그 정부 지출 문제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요, 정부가 세금으로 걷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싶어 할 때가 있잖아요. 네, 항상 그렇죠. 그럴 때 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종종 새로운 돈을 이렇게 발행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아, 세금을 더 걷는 대신에요? 그렇죠. 이게 정치적으로는 사실 꽤 편리한 방법일 수 있어요. 당장 사람들한테 세금 더 내라고 하면 막 반발이 심하잖아요. 네, 당연하죠. 근데 이제 돈을 더 찍어내서 정부 사업을 하거나 복지 혜택 같은 걸 주면 당장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죠.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은요? 그게 바로 숨겨진 세금 같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만 이게 세금처럼 딱 명시적으로 부과되는 게 아니니까 잘 못 느끼거나 아니면 원인을 다른 데서 찾게 된다는 거죠. 와, 숨겨진 세금이라 그 표현이 되게 인상적이네요. 세금 인상이라는 직접적인 고통 대신에 물가 상승이라는 방식으로 비용을 치르게 된다. 네, 그런 분석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좀 더 흥미로워지는 것 같아요. 단순히 정부나 정치인 탓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관점은 결국 그러니까 시민들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시민들이요. 어떤 점에서요? 우리가 정부에게 더 많은 서비스, 더 많은 혜택을 계속 요구하잖아요. 도로나 복지나 국방이나. 네, 그렇죠. 필요한 것들이 많죠? 근데 동시에 그 비용, 그러니까 세경 부담은 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 듣고 보니 약간 찔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정부 지출은 늘려달라고 하면서 동시에 세금은 깎아달라거나 아니면 최소한 올리지는 말아달라는 목소리가 커지면 정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혹은 손쉬운 방법으로 통화량을 늘리는 길을 택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그게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오도요. 네. 그래서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을 떠올리게 하죠. 어떤 유명한 만화가가 결국 우리의 적은 우리 자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이런 맥락에서 나온 말 같아요. 와,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이게 단순히 남 탓, 정부 탓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원하는 것과 그 결과 사이의 관계를 좀 직시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 같아요. 네. 그런 성찰을 요구하는 거죠. 이 주장이 100%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는 건 분명해요. 어떤 질문일까요? 만약에 이 주장처럼 정부 지출, 통화량 증가,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요구 사이에 정말 강한 연결고리가 있다면 그럼 우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부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기대할 때 그 잠재적인 결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같은 가능성까지 좀 더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해줘가 아니라 그 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자, 그럼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보실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관점은 주로 정부와 시민의 관계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현대 경제 시스템 안에는 이 둘 말고도
직접 돈을 찍어내지는 않더라도 이런 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에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중요한 행위자나 요인들이 있지는 않을까요? 예를 들면 뭐 금융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국제적인 자본 이동 같은 것들이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